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강력한 구위압, 엄청난 변화구들을 가진 투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오늘은 저희가 좌우 투수 한 명씩 해가지고 최고의 구종 조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우한 자완을 나눠서 현 시점 저희가 가지고 싶은 구종 4가지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이 구종이 현재 최고다, 그리고 넘볼 수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 기준에 따라서 정했고 선호도가 더해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결과보다는 상대성이 곁들여진 구종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둘 중에 누가 좌투수를 할지 누가 우투수를 할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옷이 너무 좀 아니요, 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아, 그 이걸 노렸어요? 아니요. 중립을 저는 오늘 영상을 못 찍겠네, 뭉쳐가지고. 애틀랜타 선수가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세일하겠다는 거 아니야. 저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희영 위원이 자파냐 자만, 그리고 제가 우한인데 이희영 위원이 오늘 이 옷을 입고 왔다면 제가 크리스의 구종 3개를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3개까지 안 넣죠. 네? 2개입니까? 하나만 넣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양심상 하나. 네. 그래서 저희가 우한 자만을 나눠서 선택을 했는데 이희영 위원의 생각부터 궁금합니다. 제가 좌투수를 뽑았는데 일단 타릭 스쿠벌이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아쉽게 스쿠벌은 넣지 않았고요. 야, 스쿠버를 안 넣었는데 셀이 들어간다고? 세일은 충분히 들어갈 만하지. 네. 자만이 좋은 잔이 엄청 많은데? 많죠. 네. 근데 우투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선수를 뺏겼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타릭 스쿠벌은 부상으로 제외를 했고 불펜 투수들은 제외를 했어요. 아무래도 선발 투수들이 더 오래 던지면서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게 더 낫다라고 맞아요. 생각했기 네. 때문에 저는 선발 투수들을 위주로 뽑았어요. 제가 가장 먼저 뽑은 선수는 포심의 보스턴 레드삭스의 젊은 투수 페이튼 톨리입니다. 오, 특이하네. 난 크러쉬인 줄 알았어. 그렇지, 근데 요새 부상으로 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아예 요즘에 안 나오는 선수들은 제외를 했군요. 그렇죠. 일단 네. 올 시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 많이 던지지 않은 투수들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이게 30개 구단 등급에 안 좋은 향기가 납니다. 저희가 기준이 좀 많이 다릅니다. 네,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네, 페이튼 톨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체격 조건이 좋은 선수죠. 건장한 체격에서 나오는 빠른 공이 일품인 선수고요.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도 유망주 시절부터 이 선수의 포심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했어요. 20-80 스케일에서 페스트볼 평가가 80점 만점을 받았던 선수고요. 메이저리그에서도 그 강력한 빠른 공의 위력을 뽐내고 있는데 평균 96.3마일의 포심을 던집니다. 메이저리그 자완 선발 가운데서 3위 구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피안타율이 올해 1할 1푼 1, 2밖에 되질 않아요. 헛스윙률 역시도 29.6%, 포심이 거의 30% 정도의 헛스윙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그쵸, 수치라고 네. 할 수 있고요. 시즌 46탈삼진 중에 30탈삼진을 포심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정구로서의 포심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선수의 포심이 상당히 위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종 득점 가치에서도 플러스 6을 기록을 하면서 강력한 포심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톨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알려진 공입니다. 제이콥 미로스키. 중계도 많이 했잖아요. 저는 중계도 했었고 일전에 예고를 계속 했던 것처럼 포심 페스티벌은 무조건 미즈로스키를 밀고 가는 거였어요. 구속의 매력 당연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 투구 추적이 시작된 이후에 선발 투수 포심의 평균 구속 1위죠. 통산 포심 피안타율도 1위입니다. 포심 헛스윙률도 앞서 30% 가까이 나온 투수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8.6%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네. 선발로 포심 103마일 이상 찍은 유일한 투수고 103.6마일만 3번을 찍었습니다. 비시즌 동안 하체 근력 강화 훈련을 하면서 포심의 구속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체격이 점점 좋아지면은 구속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본인도 지금 아직까지 모든 걸 보여준 게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포심의 수평 무브먼트도 이전보다 커졌고 구속이 빠르면 사실 맞췄을 때 타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타구 속도도 80마일대로 관리를 잘해주는 편이었고요. 포심 페스트볼은 커맨드나 수직 무브먼트, 수직 접근 각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속이 가장 저에 대한 환상이었기 때문에 미즈로스키의 포심이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두 번째 좌투수 구종은 체인지업을 선택을 했는데 체인지업은 역시 크리스토퍼 산체스를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타릭 스쿠벌도 리그 정상급의 체인지업을 던지긴 하지만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금 크리스토퍼 산체스의 체인지업은 좌우 투수 막론하고 최고의 구종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구종 득점 가치에서 플러스 12를 기록을 하면서 메이저리그 전체 구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올 시즌 피안타율이 1할 오픈 3리에 불과하고 헛스윙률이 무려 49.8%입니다. 메이저리그 체인지업 전체 헛스윙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44 3분의 2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고작 1할 1푼 5리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구종이 체인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체스가 작년에 싸이영상 2위에 올랐고 올해는 현재 가장 유력한 싸이영상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밑바탕이 되는 구종이 체인지업이죠. 저는 두 번째 구종은 오타니 쇼헤이의 스위퍼입니다. 오. 시간이 좀 흘렀지만 2023년 WBC에서 메이저리그 최고의 브레이킹 볼로 거듭난 구종이에요. 이 스위퍼의 끝판왕이 소니 그레이입니다. 아, 그렇죠. 사실 소니 그레이 스위퍼가 성적만 두고 봤을 때는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폴 스킨스, 조라이언, 세베리노 이런 선수들도 좋은 스위퍼를 가지고 있고 불펜 투수도 그리핀 잭스나 마이애미 앤서니 밴더 그리고 애슬레틱스의 스캇 발로우, 미러키의 그랜트 앤더슨 이런 선수들은 전부 다 좋은 스위퍼를 던지거든요. 근데 스위퍼의 상징적인 투수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는 저는 오타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도 페즈로, 코리 쿨루버, 오타비노 이런 선수들이 스위퍼를 던졌다고는 하는데 오타니가 스위퍼를 던지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를 정도로 오타니가 스위퍼에 정의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타니의 스위퍼를 뽑아봤고요. 또 오타니의 스위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죠. 성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소니 그레이를 배제한 게 아쉽긴 한데 오타니의 스위퍼를 좀 더 보유하고 싶어가지고 오타니의 스위퍼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 세 번째 구종은 슬라이더인데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제 크리스 세일입니다. 넘어가죠 그냥. 왜 넘어가 왜? 세부 정보를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 중요하죠. 네. 크리스 세일을 왜 뽑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근거는 멘트 없이 자막으로 하긴 해야죠. 크리스 세일이 지금까지 메이저리그 최정상급의 선수이자 싸이 영상을 받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구종이 역시 슬라이더라고 할 수 있고요. 올 시즌도 슬라이더를 40% 이상 던지면서 결정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던짐에도 불구하고 피안타율이 1할 오픈으로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헛스윙률도 39.2%, 40%에 가까운 헛스윙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더가 배트에 맞았을 때도 하드 히트 비중이 11.8%, 메이저리그 109 이상 슬라이더를 던진 좌투수들 가운데 이보다 낮은 하드 히트 비중을 기록하고 있는 투수는 없거든요. 근데 하드 히터 있었단 말이야? 있다는 게 참 놀랍죠. 그만큼 크리스 세일의 슬라이더는 위력적인 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시즌 80개의 탈삼진을 잡았는데 슬라이더로 49개를 잡았거든요. 그만큼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확실한 결정구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선택한 구종은 체인지업인데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구종은 스플리터거든요 사실. 그 스플리터는 뭐 전통의 케빈 가지먼, 이볼디를 비롯해서 최근에 러건 길버트, 야마모토 그리고 예세비지, 올해 호세 소리아노까지 스플리터를 많이 장착을 하면서 최근 메이저리가 스플리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 피칭의 낭만은 체인지업으로 완성이 됩니다. 타격은 타이밍이고 투수는 그 타이밍을 뺏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칭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술은 체인지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투수는 닉 마르티네스와 데빈 윌리엄스인데 둘 다 아닙니다. 마이클 와카입니다. 오, 네. 와카 좋죠, 체인지업. 사실 와카가 잘 알려지지 않은 투수인데 이 선수의 메이저리그 커리어가 14시즌 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체인지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인지업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사실 한번 크게 망가질 법도 한데 와카의 체인지업은 여전히 경쟁력을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인지업의 피안타를 1할 때도 상당히 좋고 또 외부 요인을 배제하면서 구속, 무브먼트, 회전수, 릴리스 포인트 이렇게 구종 자체의 위력만 보는 스타프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의 체인지업 수치에서 우한 1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모로 롱런을 위해서 필요한 구종은 체인지업이라고 보고 있고 미즈노스키의 포신가, 마이클 와카의 체인지업. 오, 네. 생각만 엄청난데?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네. 구속 차이가 얼마야? 20말 납니다. 네. 못 칩니다. 이 정도면은. 네.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하다. 고른 구종은 저도 구종들을 배합을 하면서 구속 차이도 좀 생각을 했는데 폴리의 포심이 96마일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산체스의 체인지업이 86마일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크리스 세일의 슬라이더가 78마일 정도 나오는데 그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구종을 하나 찾았어요. 저는 미러키의 자완 카일 해리슨의 슬러브를 뽑았습니다. 그치. 일단 슬러브라는 구종이 최근에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많이 던지질 않아요. 109 이상 던진 투수도 딱 4명밖에 없을 정도로 요새는 좀 생소한 구종이 됐기 때문에 그 중간 구종으로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아스는 못 들어갑니까? 금지요. 죄송합니다. 네. 구속이 82마일 정도 나오는 카일 해리슨의 슬러브인데 피안타율이 고작 1할 9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헛스윙률도 27.4%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일 해리슨이 포심을 높게 그리고 슬러브를 낮게 던지면서 올 시즌에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데 하이 패스트볼이 살아나는 이유도 낮은 쪽에 슬러브가 위력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카일 해리슨이 기대 이상의 투구를 하면서 미조로스키와 원투펀치를 이루고 가는데 슬러브가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해봤어요. 저는 마지막 구종은 원래 싱커를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존을 상하좌우로 굉장히 넓게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좌타자 바깥쪽, 우타자 몸쪽을 찌를 수 있는 싱커를 고르려고 했고 마이클 킹이나 헌터 브라운 둘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와카의 체인지업이 이형 위원 아시겠지만 좀 빠져나가는 궤적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구종을 고르고 싶어가지고 포피치 레퍼토리의 정석인 커브를 선택을 해봤고요. 레퍼토리가 아주 딱 정석적인 정석입니다. 네. 저는 FA입니다. 네. 그리고 커브가 아래로 떨어지는 공만 보면 야마모토, 피베타, 크리스 배시 이런 투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체적으로 커브가 뛰어난 투수를 골라봤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투수는 맨 처음에 지표를 안 보고 고르려고 했던 투수는 글래스나우였어요. 글래스나우 좋죠. 근데 글래스나우가 커브가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커브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놀란 맥클레인입니다. 네. 스위퍼가 아니라 커브로 뽑았네요. 맞습니다. 브레이킹볼의 꽃은 뭡니까? 회전수입니다. 맥클레인의 커브 평균 회전수가 3,267회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세스루고, 라이언 프레슬리, 뭐 커브 잘 던지고 했던 스트레튼 이런 투수들을 능가하는 커브 회전수이고 피안타도 커브는 통산 4개입니다. 전부 단타였습니다. 60타수 4안타로 통산 커브의 피안타율이 6푼 7리입니다. 헛스윙률도 46.2%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클레인의 커브는 앞선 구종들과 비교해서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희영 위원이 톨리 페스티벌 때 설명을 하셨듯이 맥클레인의 커브도 많이 나온 구종은 아니에요. 맥클레인의 커브도 글래스나우의 커브와 마찬가지로 가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미즈로스키의 포심 그리고 오타니의 스위퍼, 와카의 체인지업, 맥클레인의 커브고요. 저는 좌투수로 포심은 보스턴의 페이턴 톨리, 체인지업 크리스토퍼 산체스, 슬라이더는 크리스 세일, 그리고 마지막 슬러브 미러키의 카일 해리슨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4가지 구종을 들었을 때 막연하게 얼마나 대단한 구종인지에 대한 감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좌우타자 상대로 이 구종들의 피안타율과 피장타율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표로 나눌 겁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오랫동안 틀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뽑은 바우투수 최고의 구종 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른 조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영 위원의 아이디어 덕분에 정말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 반응이 좋으면 역대 투수, 은퇴 투수까지 확대를 해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선정한 좌우투수가 만약에 대결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은지도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거 선거 결과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투표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